왜 이혼했는지 모르는 당신께. 오늘은 회피형인 분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노년생활까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대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회피형인데 연애 때 본인의 특징을 다 보이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시다가 주변에 반대로 인해 헤어진 커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을 다시 가라고 하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미련이 남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 관계를 끊거나 잠수 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이런 삶을 연애 때는 각자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서 살게 되면 이 부분이 반복됐을 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이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별 과정 동안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해피형인 분들과 결혼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그때 이별이 아프긴 했지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초반에 다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연애 때는 본인이 회피형이라는 특징을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연애 때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삐지게 되면 회피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래서 이제 장기간 연애하신 커플입니다.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연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 부분 외에는 좋은 점들이 많아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결혼 준비부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본인과 어떤 부분이 맞지 않게 되면 말을 안 하는 시간들이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이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싸우면 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회평이 쫙 뜨는 거예요, 검색창에. 그리고 그 이론적인 내용도 너무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다 맞추셨대요. 말 안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이론하고 상관없이 다 맞추셨다고 해요. 그 말 안 하는 것보다 맞추는 게 더 편한 결혼 생활이어서 맞추셨는데, 이게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당연히 맞추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맞춰도 본인이 풀리지 않으면 이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한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사과하고 먼저 잘못을 떠나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당연시 되면서 더욱더 그 부분이 강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그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다. 말을 안 하면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같이 장기 연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분처럼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초반에는 그분과 말을 안 하는 게, 한 공간에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정도로의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피형을 만나신 분들 중에 공황이 오시는 분도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맞추었는데 또 이분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유튜브나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말을 하지 마라, 같이 말을 하지 마라, 기한을 정해주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계속 이 부분을 반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더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그 부분이 괜찮아지다가 점점 더 강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1년을 말을 안 했다면 2년을 말을 안 하고. 근데 한 공간에서 진짜 2년을 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았다고 하시고,
이 부분의 말에 의하면 정말 갇히는 느낌? 한 공간에 있지만 투명 인간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누가 가둬놓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공항도 오셨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 자신의 몸이 너무 영육으로 너무 상처를 받고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아 진짜 내려놔야 되겠다 해서 내려놓으신 분의 케이스입니다. 또 이분들 말고도 결혼 생활을 그러면 유지한 사람은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70대 이상의 노년의 시기를 함께 보내시고 있는 분이 계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싸우시면 말 안 하시는 분과 어떻게 70년의 세월을 이렇게 걸어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의 표현 진짜 똑같이 말씀드리면 정말로 감옥에서 사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도 그렇고 지금은 그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정말로 감옥에 있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혼을 안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안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끔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뭐 해피형인 분들이 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회피형인 분들에 대해서 특히 만나보신 분들은 모두 고민을 하시고 그런 자료를 찾아보시고 본인의 속상함을 댓글로 남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회피형인 배우자나 연인인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지 회피형이신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는 부분들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 분들보다.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회피형인 분이 계시다면 말을 안 하는 부분이 정말로 힘들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자료들을 찾아보시더라도 본인의 특징을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관계로 전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